Hi, nice to meet you.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It's my pleasure to have this opportunity 오늘 to present 이렇게 my study on 기회를 inclusive city. Today I'm going to talk 빌어서 about 저의 the 포용 도시에 inclusive city, 대해서 focusing on the case of 발표를 하게 Seoul.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While 저는 서울 other 경험을 presenters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할 talked 텐데요. about more on 다른 about 발표자들이 smart city. 조금 스마트 도시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면은 저는 도시의 포용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이라던가 이민자들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들이나 장애인들 그리고 청소년 여성들이 도시가 제공하는 기회를 공정하게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가격의 주택이라던가 혹은 분산화, 그다음에 커뮤니티 지역사회의 파편화, 그리고 이동성에 대한 불평등 같은 것들이 사회적 소외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용적인 도시, 포용도시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게 되었죠. 저는 오늘 여기서 포용도시에 대해서 재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인 소외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문제가 도시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용도시는 일종의 비전입니다. 즉 사회적 소외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저는 사회적인 소외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사회학 연구를 보게 되면은 사회적 소외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고 또 정의도 다양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요소들로 사회적 소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회적 소외라는 것은 단순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프로세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정치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호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헌을 보게 되면요, 사회적 소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즉 사회에 대한 권리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즉 도시과학자 중에서 르페브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1968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도심의 공간에서 생산과 활용의 과정에 있어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차이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은 단순히 시민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넘어서는 개념의 거주민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즉 시민증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르페브르는 여기에서 참여와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차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좀 더 실질적인 접근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UN 해비태트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1990년대에 포용도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UN 해비태트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젠다를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에 포함이 됐던 것이 포용도시였습니다. 포용도시는 새로운 어젠다가 되었는데요. 이 포용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컨셉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포용도시가 9개의 주요 어젠다 중에 하나로 들어갔죠. 이때 강조를 했던 부분이 참여적인 계획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독려였습니다. 즉 UN 해비태트에서는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프로세스, 즉 과정을 좀 더 중시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프로세스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 포용 도시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즉 모든 거주민들이 특정한 역량을 가지고 도시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모든 영역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적인 개방성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분석적인 용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용 도시를 총 4가지의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회적 소외에 대해서 다룬 문헌을 보면서 저는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에 좀 천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은 상호 의존성을 가지면서 참여를 하는데 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역량을 또 하나의 주요 컨셉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또 포용 도시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형 컨셉, 개방형 공간의 개방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적절한 주택, 그리고 공간의 통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참여는 당연하고요. 이렇게 4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도심 포용성 지표 시스템 UIIS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총 4가지의 차원의 11개의 요소와 33개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지표들이 기본적으로 유효성과 데이터 가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심계획, 사회학, 그리고 지리학, 경제학, 그리고 사회과학 등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지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고요. 서울의 그 포용성을 대표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성 성능 분석, 즉 IPA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서울의 포용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총 33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 4분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정책 분야입니다. 이 정책 분야에서는 중요성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퍼포먼스는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서울의 정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고용 문제가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위해서요. 그리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확립을 하는 것도 서울에서 하나의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할 주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채택을 한 정책 이니셔티브인데요. 첫 번째는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2012년에 시작이 되었었던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텀업, 즉 풀뿌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어프로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그 거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자체가 그런 이니셔티브를 지원을 해주죠. 이 프로젝트는요, 아동 돌봄이라던가 아니면 유기농 식품 스토어, 그다음에 공유 거주지, 그리고 지역사회 도서관, 지역사회 합창단, 그리고 방과 후 케어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 아트센터 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동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성동구 역시 일종의 스마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구 내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들, 즉 AI나 빅데이터와 같은 스마트 기술이 결국은 사회적인 그 디스어드밴티지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쉼터입니다. 이 스마트 쉼터 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자외선 살균기나 CCTV, 열화상 카메라 등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AI 스피커입니다.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을 위한 AI 스피커인데요.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AI 스피커들이 말동무가 되어드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시에서 시작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AI 스피커는 건강을 또 위기 상황에 체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 노인들도 하나의 이슈가 되는데 이분들에게 GPS가 장착이 되어 있는 신발을 제공을 하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길을 잃을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소규모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좀 더 확장성 있는 이니셔티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리빙 랩인데요. 모든 그 시민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창구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파트너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도시의 포용성을 개선을 하는데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것은 서울숲의 소셜 벤처, 사회적인 벤처 기업 클러스터입니다. 지금 1-2km 반경 안에서 거의 300개 정도가 되는 사회적인 벤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혁신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인큐베이터로, 혁신가로, 그리고 악셀러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이 클러스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클러스터는요, 시정부에서 만든 것인데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서울숲 클러스터는 유기적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민간 분야에서요. 지금 말씀드리는 서울 사회혁신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혁신가들이 이곳에 모여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을 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회적 혁신이나 사회적인 실천들은요, 결국 도시의 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시민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